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중급 2단계의 포석 부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그 포석 부분에 오늘 보니까 주제가 6가지네요. 귀의 수비, 그 다음에 협공의 어떤 의미, 그렇죠. 협공도 뭐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고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화점 소목, 이제 병용 포진. 우리가 그 2연성, 3연성 뭐 이런 거를 했는데 이제 화점 소목을 병용하는 포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입을 보는 벌림. 침입도 노리면서 내 이제 진영을 이렇게 벌려나가는. 그 다음에 진영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5점 젖바둑의 포석. 예, 어떤 식으로 하는 짜나가는지를 본다고 합니다. 자, 귀의 수비. 지금 화점에서 B가 귀에 있는 경우에는 중반 이에 귀를 지키는 수가 크다. 중반 이후. 그쵸? 중반에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이쪽이 더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싸움을 붙기 전에 일단은 우리 본부부터 헤드쿼터를 먼저 좀 어떻게 다져 놓는다는 거죠. 지금 여기가 33 침입 자리가 남아 있죠. 그죠? 요 흑 입장에서. 그래서 여기를 33을 들어오게 되면 여길 막더라도 이렇게 넘어감으로 해서 실제로 요 순서에서는 만약에 여기에 흑이 막으면은 백이 여기를 있고 흑도 여기를 있거나 여기를 뻗어줘야 되거든요. 그때 백이 여기다 한 수만 놔도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살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흙집이었던 데가 거의 반 이상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띄워놓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얘를 둘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또 침입하는 수도 여차하면 지난번에 뭐 이렇게 일로 넘어가는 수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눌리면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여기를 지키는 수가 수비뿐만이 아니라 공격의 어떤 그 포인트를 어, 잡아놓는 그런데 중요한 요지의 역할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 수가 중요하고 백 같은 경우에도 이때는 뭐 여기를 두거나 뭐 이런 데를 둬서 뭐 어떻게든 여기를 조금 더 보강해야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수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귀의 수비. 이건 화점에서 얘기입니다. 화점에서. 자, 협공이란 거는 그쵸? 양쪽에서 공격하는 거. 예. 그쵸? 샌드위치로 이렇게 샌드위치 마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날일자를 붙였는데 얘가 이렇게 높은 두 칸 협공. 뭐 눈목자로 걸친 거죠, 사실은. 눈목자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협공을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여기 있고 배가 여기, 백이 여기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갔을 때 보통 이렇게 하는 걸 한 칸 협공, 두 칸 협공, 두 칸 높은 협공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요건 한 칸 높은 협공. 그래서 한 칸 협공도 많이 하고 두 칸 높은 협공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두 칸 높은 협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전체적으로 협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제가 지난 우리 대국 영상에서도 보였지만 흑 입장에서는 여기 뛰어 들어가거나 이렇게 나오는 수를 둬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이제 둘러싸여서 괜히 들어갔다가 곤란한 상황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서 중앙으로 뛰면은 얘도 중앙으로 뛰는 게 일반적이고 그때 이렇게 해서 날일자로 달려 들어가면 33 자리를 막고 여기서는 이렇게 뭐죠? 눈목자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부분이 예, 요 부분이 약간 이제 안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근거가 어느 정도 생기는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여기 뛰는 수 말고 이렇게 33을 들어가는 수도 있고요. 33을 들어가면 100이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100이 이쪽으로 맞게 되면은 뭐 이쪽으로 뻗기도 하는데 뻗으면 여기를 100이 이쪽을 늘었을 때 얘 두 개가 완전히 갈라져서 얘가 또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일반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쪽을 먼저 젖혀서 100이 이렇게 젖힐 때 있고 100이 여기를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여기에서는 네, 지난 뭐 이렇게 문도원 사범님 강좌에서 나왔죠.
요렇게 해서 살 수가 있는, 아니면 여기에서 계속 밀고 나간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렇게 해서 안형을 이렇게 네 칸을 먼저 확보를 해놓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사실 이렇게 막아서 여기에서 이제 사활을 이제 잘 다듬는 그런 방식으로도 하죠. 그래서 요런 게 일반적이고, 또 3-3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소목에다가 한 칸 걸쳤는데, 자, 그쵸? 자, 얘가 소목을 뒀는데 한 칸 걸쳤는데 두 칸으로 협공을 해온 그런 경우. 그런 경우 이렇게 같이 뛰어나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백은 이쪽이 이렇게 생기고, 흙은 이게 어쨌든 간에 얘가 살면서 튼튼해지면서 얘가 점점 얘가 튼튼해질수록 얘한테는 또 부담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얘 같은 경우도 뭐 이쪽으로 벌려놓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흙 입장에서도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안형을 또 찾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뭐 여기에서 좀 더 이제 좀 약간의 이제 한두 집을 내놓는 그런 식으로 짜나갈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후 변화는 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화점 소목, 병용 포진. 화점과 소목을 섞어서 두는 경우가 많죠. 자, 이 경우도 흙 여길 두고, 백 여길 두고, 흙은 이쪽에 소목 두고, 이렇게 소목 두고.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멀리 두느냐, 아니면 흙 같은 경우에 이걸 기준으로 멀리 이렇게 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깝게 변적으로 붙여서 두는 게, 이게 두 개가 좀 의미가 다를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잘, 뭐 이렇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2도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한 경우인데, 흙이 두 번째 수를 여기다 뒀죠.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차례에서는 이런 식으로 소목을 굳히는 수를 뒀습니다. 그래서 소목은 한 수 더 둬서 굳혀 놓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게 이제 한 칸 고침이나 이렇게 날일자 고침도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이쪽에 우리 편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요쪽에, 뭐 물론 상대편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조금 낮게 가르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요런 세력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 둘이 어떻게 보면 좀 코어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렇게 높게 가는 게 여기서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어 이게 이쪽 소목에 있었다 그러면 여기 약간 낮게 걸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쪽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딴 데 뒀을 때 이쪽으로 한 칸을 뭐 이쪽으로 더 벌린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침입을 보는 벌림. 상대방이 벌린 곳에 다가설 때는 보통 침입수를 노리는 거, 노림수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수를 둘 때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두 가지 목적, 세 가지 목적, 여러 이제 그 멀티 퍼포스, 예, 여러 목적으로 그 같이 포함한 수를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 걸 잘 두는 사람이 고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이 수가 굉장히 이제 여기서는 벌려가는 수인데 실제로는 여기도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침입을 본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노리는 수죠. 그래서 상대편이 이렇게 왔을 때는 백두 여전히 이런 데 뛰어서 이렇게 이 진영을 막는 그런 식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이 진영을 백이 여기를 뛴다는 건 또 다시 이쪽으로 침입을 한다는, 눌러간다는 것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역시도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내 진영을 지키면서 또 이렇게 이쪽으로 침투해 나가는 걸 보는 거고, 서로 한 수씩 두면서 그런 거를 이제 노리면서 상대편이 뭘 노리느냐 그걸 또 방어하면서 난 또 다른 걸 노리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바둑이고, 여기에서는 100이 먼저 둔다면 이런 식으로 이쪽을 두 칸 벌리는 게 좋죠. 그러면 여기를 흙이 뛰어들기에는 너무 멀죠? 너무 멀어서 이거는 조금 효율이 떨어집니다. 가서 이렇게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죠.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뭐죠? 그 뒤에서 어떤 백업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는 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100이 이때 100차례라고 하면은 이렇게 두 칸 벌려서 얘가 이렇게 못 나오도록 하는 거고 흑 입장에선 되게 이제 손해되는 수죠. 소목에서 이렇게 두 칸, 그러니까 한 칸으로 굳혀놓은 자리에 이쪽 부분은 되게 큰 자리거든요. 그래서 백한테 먼저 이렇게 주는 것이 흑한테는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큰 것을 차지한 쪽으로 벌리면 대부분 침입수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겠죠? 지금 요 경우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쫙 벌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백진영이 이제 좀 우세해졌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벌리는 것은, 이거는 세 칸 낮게 벌린 건데, 그거는 바로 뭐 이쪽으로 날일자로 들어오거나, 이쪽으로 침입하는 수를 양쪽을 다 보고, 보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이럴 때, 백 입장에서는, 음, 이게 막 움직이네. 백 입장에선 여기다가 이제 철줄을 내리거나 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수비를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자, 요 자리 침입을 노린다. 이런 거고 만약에 100차례라고 하면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가면 여기에 흙이 들어오기가 이제 상당히 부담스러워져요. 이제 여기 내 흙돌이 있을 때랑 상대편 백돌이 있을 때랑 여기 들어가는 부담이 훨씬 더 차이가 나죠. 그래서 백 입장에선 여기가 그래서 요런 자리를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먼저 선점하는 때가 곳이 상당히 이제 뭔가 유리해지고 또 여기 공격의 여지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이제 큰 자리인데 대국 중간중간에 이런 큰 자리를 먼저 두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또 연습해야 되고 저도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진영 지킬 때, 진영 지키기. 자신의 진영을 지키려고 할 때 단단히 지킬 수도 있고 중앙으로 넓히며 지키는 수도 있다. 한번 상황을 보겠죠. 자, 이런 경우. 자, 이게 뭐냐면 101로 다가오면 상변 흑진이 허술해지는데 이걸 지키기 위하여 흑 2로 에워싸면 102 흑진으로 뛰어들기가 쉽지 않다. 수비가 단단하다. 그쵸?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를 뛰어들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를 이렇게 올라서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약간의 공간이 있긴 있어요. 여기도 지원군이 있고 이쪽에도 여차하면 지원군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는 벽이 이렇게 좀 높아서 영향력이 크진 않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연결하는 경로가 좀 이렇게 멀진 않고요. 그래서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부담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연결한 경우에 탄탄하지만 또 백이 오히려 이쪽을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해나가는 데는 조금 이제 여지가 더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는 것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흑 2로 뛰어 지킬 수도 있다. 이거는 흑진을 계속 키워가자는 뜻인데 상변 수비가 약간은 허술하죠. 예, 이 부분이 약간은 이제 단단하지 않고 예, 옅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야 되죠. 약간 허술한 상황. 음. 어쨌든 그 중앙으로 한 칸 팀은 그 이거 에워싸는 수에 비해 서술하지만 수비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그쵸? 이쪽에다가도 영향력이 생긴 거죠. 자, 이런 수. 이런 수는 어떨까요? 음, 흑일로 이렇게 올라서는 이렇게 한 칸, 중앙으로 한 칸 뛰는 수가 매우 좋은 수다. 그래서 이쪽을 약간 탄탄하게 하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냥 이렇게 딱 덮어버리면 얘가 곤란해지죠. 그래서 아마 뭐 이런 쪽으로 한번 들어갔다가 막히고 다시 이쪽으로 둬서 일로 넘어가는 걸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막아서 흙이 막아서 여기를 막히게 되면 이렇게 단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엔 넘어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 얘가 고달퍼요. 예, 그래서 뭐 흙 입장에서는 이런 수를 더 놓으면 백이 들어왔을 때 고달프게 하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이 결과가 되더라도 얘가 살더라도 이 바깥으로 흙 세력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수가 애초에 좋은 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5점 젖바둑 포석. 네.
5점 접바둑 보석 한번 볼까요? 음, 5점 하나 둘 셋. 5점 접바둑은 이렇게 놓죠, 그죠? 이런 경우에 백이 날일자 걸치면 날일자로 받아주고 또 두 칸을 걸쳤을 때 흑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 그때 그 101과 같이 걸쳐가고 받아주면 103과 같이 걸쳐오고 두 칸 걸쳤죠? 그 다음에 A로 갈라쳐야 될지 B로 받아줘야 될지 망설이게 되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여기가 B 자리로 받아주거나 A로 어, 말하자면 갈라쳐 가거나 여기에다 큰 집을 못 내게. 근데 이거는 전투나 뭐 이런 거 이제 그 전투 기술 싸움이 자신 있으면 이것도 가능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받아줘서 제가 지킬 수 있는 귀를 좀 잘 지키면서 실리를 보면서 이 중앙 쪽에다 큰 집을 못 내게 막고, 그러니까 귀 실리를 좀 최대한 활용할 것 같아요. 근데 협공하는 것이 나쁜 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두면 배기가 양걸침에 두면 국면이 복잡해진다. 복잡해지면 기력이 낮은 쪽이 아무래도 불리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갈라쳐 가면 이렇게 가면 얘가 이제 오우 딱 뚝 떨어져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 곤마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양쪽 우리가 양곤마는 좀 이렇게 불리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좋은 수가 아니다. 네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이거 이쪽으로 가라. 그럼 백은 여기를 보강을 하고 흙도 상변을 좀 이렇게 해서 예, 이런 식으로 짜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싸움이 일어났을 때 흙이 대마가 안 죽으면 이기는 겁니다. 사실은 젖바둑이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좀 이렇게 쉬운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백이 여기를 안 지키고 이런 데를 갈라쳐 갔다. 그럼 이제 흙이 또 그때는 좀 들어가 보는 수도 있겠죠. 예. 왜냐면 양쪽이 지금 우리 편이 지금 두 개씩 있어요. 지금 두 명씩. 그래서 양쪽으로 어떻게든 뭐 한쪽에서 공격을 당하더라도 양쪽으로 이제 다 어디로든 연결시키면서 그 중간에 이 백돌들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것도 좋은 수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뺀다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백이 이쪽으로 벌리면 여기다가 갖다 붙이거나 이렇게 여유 있게 가고 아니면 백이 뭐 이쪽으로 벌리면은 뭐 이쪽에다가 다가가도 되고 뭐 여러모로 흑 입장에서 손해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음, 그쵸. 여기를 가는 것보다 이게 더 좋아 보이네요. 근데 어쨌든 저는 제가 이렇게 누굴 접어줄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 그다음에 백이 귀에 걸치지 않고 이렇게 들어온다면 어,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수가 좋다. 그런 얘기네요. 자, 백이 여기다 걸친 게 아니라 얘를 약간 벌리는 한 4칸 정도 벌렸죠. 벌리는 식으로 이렇게 간다면 여기 이렇게 다가가는 수가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침입도 엿보면서 백, 백이 이제 좀 압박이 되는 거죠. 음, 그쵸. 근데 이제 젖바둑을 접히는 입장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두는 것이 어, 뭐 사실은 좀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지금 5점을 접어주신 분은 상당히 저보다 다섯 뭐 점만큼 이제 고수인데 함부로 가까이 붙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자, 백은 한 칸 걸칩니다. 백도를 협공해 보자. 그죠? 여기 협공하는 거죠. 소목에서 한 칸 걸치면 두 칸 협공을 많이 하네요. 그죠? 높게 안 걸치고. 그 다음에 흑은 여기를 지키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를 지키는 게 더 효율적이고 나중에 또 이쪽도 눌러가는 수를 또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이 일로 다가왔을 때 흑은 지금 여기다 지키는 것보다는 내 귀를 더 예. 만약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 두 개가 되게 곤란해지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어떤 자리를 둘까 말까 고민할 때 이게 내가 두는 게 아니라 상대편이 그 자리 뒀을 때 내 모양이 얼마나 어, 위험해지느냐, 모양이 나빠지느냐 그런 거를 이제 좀 살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제가 갔을 경우는 여기가 되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만 백이 여기 들어오면 여기 이제 어, 곤란해지죠. 3-3을 제가 받아야 되고 또 들어오면 여기 더 하나 더 물러나야 돼서 이렇게 쪼그라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에서 들어왔을 때 이제는 사활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전 좋다고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가가고 이렇게 올라서고 어? 바둑에서는 귀를 지키는 수보다 변의 벌림을 큰 곳이라고 판단한다. 저는 여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큰 곳이다. 음, 변의 벌림을 어, 이거는 예, 답은 제가 틀렸는데요. 이 답안도 사실은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쵸. 이거를 확실하게 이게 어느 게 좋다라는 걸 따지기에는 조금 음, 그만큼 이제 좀 아직 기력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A가 정답이 아닌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이제 제 바둑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막아서 귀의 실리를 더 중요시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더 큰 곳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변이 더 크다라고는 보지만 어, 실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충분히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답에는 틀렸지만 100% 동의는 못하는 예,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근데 갈수록 100% 동의 못하는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바둑이란 게 결국은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전략으로 어떤 노림을 가지고 어떤 수를 두느냐. 네, 그거에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대편하고 서로 이제 상호 작용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엔 백은 여기를 이렇게 둬서 변의 실리를 찾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뭐 이런데 3-3을 들어가서 여기를 안 돼, 난 깰 거야. 아니면 이쪽을 압박으로 오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틀려놓고 말이 많았습니다. 예, 좀 너무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정석을 넘어가기 전에 이제 다음번에 정석이고요. 자, 오늘은 그 사활을 또 오늘의 사활 10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230번까지 풀었고, 자, 이게 많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사활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 어떻게 푸느냐? 음, 여기를 두느냐, 여기를 두느냐. 요 자리를 뒀을 때, 아니면 넓히느냐, 여기를 두느냐. 여기 일단 하나가 있어서, 저는 요 자리를 두고 싶은데요. 이렇게 뒀을 경우에 백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먹여치고 들어가도 얘가 이렇게 할 때 여기를 넘겨 지금 들어오는 여기 들어오고 여기 들어왔을 때 여기를 내가 막아버린다고 해도 따내버리면 별 탈 없을 것 같은데요? 들어왔을 때 막으면 아 그럼 제가 여기를 얘가 죽어서 얘를 따낼 수가 없구나.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는 못 넣네요. 여긴 아닙니다. 그럼 여기가 있는데 한번 여기를 놔볼까요? 여긴 바로 페일이네. 여기를 놨다면은 이렇게 곡사공이지만 여기 얘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아니면 여기라는 건데 여기 여기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풀렸다. 아 답이 그러면 어 이거는 빅으로 살으란 얘기네요. 음. 빅이 답인 경우도 참 어렵더라고요. 자 한번 답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둬서 치중 당해도 이렇게 하고 이으면 네.
뭐 이렇게 가도 백이 여길, 백이 이제 여기 손을 빼도 백이 여길 못 두죠. 여기도 못 두고. 또 저도 역시 흑도 여길 못 둬요. 놓으면 그대로 단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를 빅이라고 하죠. 빅. 자, 여기. 아, 첫 문제부터 틀려서 전 여기를 뻗고 싶은데요. 뻗으면 얘가 여길 뒀을 때 공도가 안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아, 여기를 놓고요. 제 작전은 이렇습니다. 여기를 놓고 그럼 여기 한 집을 만드는 자리가 여기가 요 자리와 요 자리를 맛보기로 해서 서로 어디를 두든지 간에 여기를 만약에 당하면 여기 제가 여기를 쪼이면 요게 이제 여기 한 세 수 정도가 이게 밖에 비어 있으니까 여기 바로 못 넣죠. 그래서 그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놓고 그쵸? 이렇게 하면 이게 또 단수가 되는 걸 또 못 보네. 잠시만요. 잠깐. 그러면 여기를 먹여쳐야 되나? 먹여치면 잡고 나갈 때 쪼임 당하면 내가 불리할 것 같은데. 이게 바둑도를 안 놓고 이렇게 보는 기술이 없어가지고요. 어, 여기를 놔야 되나? 근데 여기를 뻗으면 그대로 페일. 그쵸? 이건 처음에 봤던 시나리오인데. 이때 여기를 놓으면. 그쵸. 아까 바보같이 제가 이쪽을 놔서 제가 단수되는 걸 못 보고 그런 게 이제 지금 이게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자충을 두면 안 되고 여기가 충분히 활로가 세 개나 밖에 있으니까 여길 둬서 그때 여길 바로 못 들어오게 한 다음에 얘가 여길 이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쉬운 거를 또 헤맵니다. 사활이 그렇죠. 이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헷갈리지 않고 잘 하는 날이 오겠죠. 이 경우는 여기를 이으면 여기를 당해서 여기를 이으면 분명히 여기를 단수를 치면 여기를 잡히면 안 되죠. 그럼 여기를 넣는다. 그렇죠. 여기가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놓으면 안 되나? 얘를 잡아도 여기가 옥집이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도 아닌 것 같고 여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를 놓으면 바로 못 들어오고 연결할 때 이렇게 이어버리면 되네요. 자, 이게 저도 이 문제를 미리 풀어본 게 아니라 지금 켜가지고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다 틀립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공부하는 거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공부시키는 게 아니고요.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제가 공부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너무 못 푼다고 이렇게 흉보진 마세요. 자, 이 경우는 제가 여기를 두고 싶네. 그러면 그쵸? 요 두 점은 제가 보니까 못 살릴 것 같아요. 같이 살리려고 하다 다 같이 죽을 것 같고 이렇게 해놓고 아닌가?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아니네. 그러면 여기를 먼저 놓으면 요 자리와 요 자리가 맞보기가 될 수 있겠네요. 여기를 놓으면 쟤네 둘은 포기하고 어?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잡힐 때 이렇게 이으면 되는 거 아닌가?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있는 거나 그거나 그건데 수순 차이 아닌가요? 잠깐만요. 다시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여기를 먼저 이으면 약간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이쪽을 먼저 하면 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백이
여기를 들어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따내기 때문에 환격에 걸리는 수가 있네요. 그것까지를 다 봐야 되네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를 넣고 여기를 먼저 집을 만들어서 따내게 한 다음에 여기를 채운다. 네, 다시 한번 이걸로 볼게요. 이렇게 하고 얘가 여기를 할 때 여기를 놓으면 얘가 이 자리를 못 놓는 게 요 세 점이 단수가 돼서 잡히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두 개를 따낼 때 이 자리를 놓는다. 그런 전략입니다. 이거는 여기 놓으면 여기하고 여기가 맞보게 되는 거 아닌가? 아니네. 또 이런 거를 잘 못 보죠?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그럼 궁도를 넓히란 얘기인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놓으면 바로 못 들어오니까 뭐 이런 데 치중을 하겠죠? 그럼 막으면 뭐 이렇게 해도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를 궁도를 넓히고 여기를 급소 자리를 놔서 살면 되겠습니다. 얘도 궁도 넓히는 문제인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그럼 또 왜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건가? 자, 넓히고 여기를 두면 또 안 되는데 여기를 두면 여기를 두는 거가 맞겠네요. 그러면 얘가 여기나 여기나 단수를 못 치죠. 어, 이런 순서가 잘 보여야 되는데 여기가 아니라 요 자리 요 자리를 둬서 얘가 들어오면 이렇게 먹고 자 이거는 궁도를 좁혀야 되나요? 치중을 해야 되나요? 이 자리도 가고 싶고 이 자리도 가고 싶은 것 같은데 여기 네 개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여기 여기 어? 여기를 먼저 가야 되나? 어렵습니다. 계속 이거 사활을 여기를 놓으면 이렇게 가면 계속 밀고 들어가면 되는 거네.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아니다. 이렇게 하고 연결하고 궁도 넓힐 때 여기를 가고 이렇게 가면 결국은 잡히네요. 아, 근데 여기 놨을 때 여기 놓고 이으면 얘가 여기를 안 놓고 여기를 놓으면 내가 여기를 놓으면 여기가 옥집이 돼 버리는구나. 이렇게 놓고 해도 이렇게 하면 여기가 옥집이 되죠. 음, 그것까지 이제 수일기를 좀 더 멀게 길게 봐야 되네요. 자, 세 개가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를 먼저 놔야 되나?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를, 이거 안 되고. 이거는 뭔지 접근 방법을 모르겠네요. 여기를 먼저 끊어야 되나? 끊었을 때. 이렇게 놓고 여기 잡혀버리면 그냥 다 주는 건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요건 옥집은 맞는데, 그러면 페일인데? 여기를 둬야 되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단수를 치고, 아, 그럼 얘가 여기에 이을 수밖에 없을 때 따낸다. 자, 어쨌든 시나리오는 그랬습니다. 여기를 먼저 들어가고, 이쪽을 단수 쳐서,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따내기 한 다음에 밖에서 막아서 여기를, 그쵸? 메꾸게 하고, 그 다음에 따내면 되네요. 메꿀 수가 없는 게, 이렇게 하면 지금 요게 전체가 다 지금, 그쵸?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잡혔어요. 나는 두 수 남았고, 얘는 지금 이어도 바로 잡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건 여길 둬야 되나? 이런 모양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저도 이런 사활을 많이 안 풀어서 공부를 그동안 안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놓고 여기 두 번만 놓으면은 세 번이나 해야 되구나. 궁도를 먼저 넓혀놨다가 치중을 당했을 때, 그게 문제거든요. 여기를 놓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안 되죠. 여기를 놓고, 이렇게 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바로 안 되죠. 야, 쉽지가 않네요. 이것도 바보사공이라 안 되는 거고. 치중 들어왔을 때, 이렇게?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 여기 놓으면 여기 맞고, 그쵸? 여기가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했을 때 어, 제가 한 수 빠르게 쪼이더라도 뭐 이제 이렇게 되면 뭐 못 잡는 거고. 자, 이 경우 하나, 둘, 세 개 남았고 얘는 두 개인데 얘를 잡으면 여길 들어왔을 때 문제인데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하나, 둘 이렇게 하고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얘 두 점은? 그쵸, 이건 수상전의 문제네요. 내가 먼저 얘를 잡는 결국은 저는 한 수, 두 수, 세 수가 있고 이 돌은 얘는 두 수가 있으니까 얘는 두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얘도 일종의 수 늘리기로 하나, 둘, 세 수를 만들어 놓고 이쪽에서 이제 두 수, 두 수가 됐으니까 바깥쪽에서 쪼이면은 얘를 잡으면서 예, 백이 이렇게 하려고 해도 제가 먼저 잡기 때문에 이거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사활도 열심히 푸세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나가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사활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사활이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저도 늘어나가는 거죠.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